꿈꾸는 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대구보건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관련 보도 보신 것처럼 포항 앞바다에 대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돼 정부가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나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포항의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양병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국정 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바다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기업의 조사 결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산자부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12년 동안 모은 자료로 분석한 결과여서 조사 신뢰도가 높다며 최대 매장량 기준으로 가치는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고 덧붙였습니다. 2027년 내지 28년쯤이면 이제 그 공사가 시작이 돼서 상업적인 개발은 현재로는 한 35년 정도면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발표한 해역은 8광구와 6-1 광구로 포항에서 9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천연가스를 생산했던 동해가스전과 가깝습니다. 포항 지역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큰 신생대 3기 퇴적층 지형이고 실제 1970년대부터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포항시 효자동 철길수 공원에 조성된 불의 정원이라는 곳인데요. 2017년 3월 공원 조성 과정에서 새어나온 천연가스에 붙은 불이 아직도 저렇게 활활 타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경제계는 산업 지도를 바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추를 통해 경제성이 있다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포항에 취항한 물리탐사연구선 탐해 3호가 오는 11일과 12월 2달 동안 해당 해역을 대상으로 지질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이어 최소 5개 이상의 실제 땅을 뚫어 조사하는 시추를 할 예정인데 한 개당 1,000억 원 이상 들고 성공률은 20%입니다. 일부에선 지열발전소 건립으로 발생한 지진을 언급하며 시추 과정에서의 안전이 담보돼야 하고 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지난달 청도에서는 음주운전자를 시민들이 붙잡아 경찰에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해당 운전자는 차를 막아 세운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했는데 알고 보니 이 운전자 무면허에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도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어느 순간 반대 차로로 넘어가는가 싶더니 이번엔 도로 가장자리 가드레일 쪽으로 향합니다. 쳤나 지금. 위험천만한 지그재그 운전이 계속되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사고 위험을 직감하고 앞차를 추월해 가로막습니다. 차 세웠어요. 차 세워. 시민 2명이 자신들의 차로 앞뒤를 막아 가까스로 세웠는데 잡고 보니 50대 남성 운전자 역시나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음주운전자는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막은 시민의 발길질을 하고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또 다른 시민이 말리려고 다가가자 얼굴을 그대로 가격합니다. 폭행당한 시민은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을 멈추라고 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입니다. 아저씨 문 한번 열어보라 하니 두드리게 문을 열더라고요. 열더라도 술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좀 쉬다가 천천히 가라 이라니까 이들 너 사기꾼 아이가 이라니까.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막무가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 알고 보니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6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는 것보다 더 큰 처벌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한 잔만 드시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얼마 전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도 음주 측정 거부 논란이 불거졌는데 경찰에 따르면 2022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례는 3,900여 건으로 3년 전보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식물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에 경북 지역도 뚫렸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안동의 사과 농장에서 발생해 차단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사과 주산지인 경북 북부에 과수화상병이 퍼질 경우 사과 가격이 더 오르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시 예안면의 한 사과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곳 사과나무 20여 그루에서 지난달 30일 과수화상병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경북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된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안동 화상 발생은 지난해 발생되었던 포장 바로 인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 감염된 화상병이 아마 전염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과수원에서는 정밀 예찰 작업이 한창인데 현재까지 추가 감염 피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수의 잎과 줄기, 꽃, 열매가 불에 타는 듯 말라 죽는 과수화상병은 식물 구제역으로 불립니다. 나무를 뿌리채 뽑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치료제가 없어 발생 비율이 과수원 전체 면적의 10% 이상이면 폐원해야 합니다. 경북에서는 2021년 안동과 영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해 안동과 봉화에서 피해 면적이 17.7헥타르로 2년 만에 3배가량 커졌습니다. 지난 겨울 따뜻한 날씨에 비까지 자주 내려 과수화상병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한 환경인 만큼 작업자와 농기계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방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TBC 정소욱입니다. 지난해 지역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결정세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귀속분 대구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12,159명으로 1년 전보다 67.4% 줄었고 세액은 773억 원으로 47.7% 감소해 전국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경북의 종부세 납세자는 8,380명, 세액은 1,29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2%와 14.8% 줄었습니다. 오는 25일 치러지는 제20대 경북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대구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모레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3차례 공개 토론회와 1차례 합동 연설회가 진행됩니다. 한편 경북대 총학생회는 총장 후보자들에게 글로컬 대학 30사업 등과 관련한 학생 자문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하는 등 학생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청사진을 제시할 사자회동이 내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건국 이래 첫 광역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어떤 통합안이 나올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행정통합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만큼 강력한 자치재정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은진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 2018년 민선 7기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호 경북도지사가 한뿌리 상생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어 2020년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구체적인 통합안까지 마련했지만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여론에 밀려 통합 추진은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홍준표 시장의 제안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고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 논의를 위한 사자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시도지사와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 위원장은 내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만나 어떻게 행정통합을 이루고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 다룰 예정입니다.
홍 시장은 회동에 앞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특별시장 1명만 선출하고 올해 안으로 시도의회 승인과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에 버금가는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단순한 국가 사무와 예산 확대가 아닌 연방정부 수준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통합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연방제에 가까운 어떤 이 중앙 권한이 이양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국토 관리에 대해서, 두 번째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특히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그 지방에 모든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지방 소멸 대응과 저출생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우리나라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을 통합 대구 경북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사자 회동에서 시도민이 수긍할 수 있는 통합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새로운 해결사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KT에서 이적해온 박병호 선수가 연일 홈런포를 가동하며 팀의 연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팬들은 과거 박뱅으로 불리던 박병호 선수의 라팍뱅이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이온즈 파크 주차장에 첫 발을 내딛는 국민 거포 박병호. KT 시절 동료였던 김재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등번호 59번 유니폼도 새롭게 건네봤습니다. 선후배들과의 첫 만남. 올 시즌 부진의 늪에 빠졌던 38살 노장의 머릿속엔 만감이 교차합니다. 트레이드 얘기를 듣고 좀 설레기도 했지만 걱정되는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빨리 적응해서. 얼떨떨한 가운데 맞은 첫 경기. 두 번째 타석에서 상대 투수의 공을 경기장 밖으로 까마득히 날려버립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화와의 주말 시리즈에서 연이틀 석점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0대0, 숨막히는 투수전이 이어지던 일요일에는 8회 말 극적인 결승 적시타까지 때려냈습니다. 좀 맞히는 데 집중을 했는데 마지막 공이 좀 실투가 들어와서 좋은 타구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이적 후 5경기 성적은 타율 3할 8푼 8리, 3홈런 8타점. 박병호 합류 전 연패에 허덕이던 삼성은 4연승을 내달리며 단독 3위로 올라섰습니다. KT에서 타율 1할 때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며 이제는 한물 같다는 평가까지 받던 박병호였기에 이런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낯선 구장 분위기에 처음엔 홈런 인형도 그대로 가져갔지만 이젠 홈런을 친 뒤 관중석에 여유 있게 인형을 던져주고 덕아웃에서는 세리머니도 나누며 팀에 녹아드는 모습입니다.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선수들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타자 친화구장 라이온즈 파크를 홈으로 쓰는 박병호의 활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고장도 타자 친화적이기도 하고 손들이 빨리 나오는 바람에 더 좋아졌어요. 첫 경기 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동기부여도 됐고. 우타 거포에 목말라 하던 삼성의 새로운 해결사로 우뚝 선 박병호. 올 시즌 라팍에서 가을 야구를 볼 수 있을 거라는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배달 기사가 의식을 잃은 식당 주인을 응급처치로 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주의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달 기사로 일하는 34살 이태훈 씨는 지난달 29일 배달을 위해 찾은 동천동의 한 식당 주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여주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해 호흡을 회복시켰고 이후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겨 생명을 구했습니다. 경주시는 이 씨가 군복무 시절과 예비군 훈련 때 심폐소생술을 배웠다며 이 씨 덕분에 목숨을 구한 식당 주인이 선행 사실을 알려줄 것을 경주시에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의 부이사장직 신설과 상임 임원 선정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염색공단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공단 혁신위원장을 지낸 A씨 등 2명을 상임 임원으로 선출하고 앞서 열린 총회에서 부이사장 신설을 위한 정관을 변경해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노조는 오늘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사회 절차에 문제가 있고 선임된 임원들이 석탄 채굴 관련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다며 선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공단 측은 그러나 현안 해결을 위해 공단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 대법원 무죄 판결로 임원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대구시 경북도당 위원장에 재선의 강대식, 박형수 의원을 각각 합의 추대하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은 지난 30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 도당 위원장은 후보자 등록 후 비대위 의결 절차를 거쳐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형수 의원은 TBC와의 통화에서 재선 의원들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아파트 에어컨 화재에 대비해 실외기실 규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대구 안실련은 실외기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자동 환기창이 있는 대구 지역 아파트는 표본 조사 결과 79곳 중 9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동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환기창을 닫은 상태로 에어컨을 가동할 때 냉방 효율이 저하되고 과열로 인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환기창 가동 방식과 형태, 위치 등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임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취임식 없이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양 부지사는 첫 일정으로 김천과 7곡의 기업체 생산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임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 부지사는 국회의원 출신 첫 경제부지사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대구시당 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